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평소에 운동도 잘하고 밥도 잘 먹으니까 혈관 건강은 자신 있어. 또는 딱히 아픈 곳도 없는데 설마 내 머릿속 혈관이 막혔겠어? 라고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주셨던 75세 김만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은 체력이 좋으셨고 술이나 담배도 전혀 안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면서 숟가락을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손에 쥐가 났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하지만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뇌혈관 여러 곳이 이미 막혀있는 상태였고 주변 혈관들도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었거든요. 김만석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제까지 등산도 다녀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뇌혈관 질환이 가진 가장 잔인한 얼굴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절반 이상, 아니 70%가 넘게 막힐 때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 속이 녹지거기로 가득 차 있어도 수돗물은 겉보기에 멀쩡하게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녹덩어리 하나가 좁은 구간을 꽉 막아버리면 그제야 수돗물이 끊기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흔히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이 서서히 나빠지는 알츠하이머만 생각하시는데 혈관성 치매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단을 내려가듯 건강 상태가 뚝뚝 떨어집니다.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고 한동안 괜찮다가 다시 상태가 나빠지는 시기죠. 이게 다 미세한 뇌혈관들이 하나둘씩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김만석 어르신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비법을 실천하시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과일을 많이 드시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째로 우리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주범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명확히 밝혀드릴 겁니다. 둘째로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히고 탄력을 줄 수 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일들을 독이 아닌 약이 되게 먹는 구체적인 섭취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내 몸속의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발병 직전까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혈관건강이라는 4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김만석 어르신의 막힌 혈관을 다시 팽팽하게 되돌려준 첫 번째 명약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와 베리류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만 합니다. 입안에서 겉도는 껍질이 질기다고 뱉어내셨다면 지금까지 알맹이만 드신 건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반쪽짜리 노력에 불과했습니다. 왜 굳이 껍질일까요?
포도 껍질과 진한 보라색을 띠는 베리류에는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혈관의 제일 안쪽 벽을 담당하는 내피세포를 지키는 강력한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생각하면 혈관이라는 파이프 안쪽에 발라진 아주 매끄러운 코팅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팅막이 매끈하고 건강해야 피가 걸리는 것 없이 시원하게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 때마다 필연적으로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이 코팅막을 자꾸 긁어내고 상처를 입힙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돌아갈 때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한 이 배기가스 같은 활성산소는 계속 생겨나는데 이걸 제때 치우지 않으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 자리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덕지덕지 달라붙게 됩니다. 이때 안토시아닌이 나타나서 이 독소들을 싹 청소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해주는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좁아진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혀주는 아주 고마운 물질이죠. 김만석 어르신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동안 껍질이 질겨서 다 버리고 속살만 드셨다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셨던 셈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큰일 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그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와 만나 산화되는 상태입니다. 마치 멀쩡한 쇠 파이프도 비바람에 노출되어 녹이 슬면 겉면이 부슬부슬 떨어져 나가며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혈관 속 콜레스테롤도 산화되면 혈관 벽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합니다. 이때 포도 껍질에 가득한 안토시아닌이 혈관 속에서 강력한 코팅제 역할을 하며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원천 봉쇄합니다. 단순히 혈관을 청소하는 수준을 넘어 혈관 벽이 녹슬지 않도록 특수 코팅을 입혀주는 것이니 껍질을 드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 비법은 오디입니다. 그런데 오디는 시장에서 사오자마자 바로 드시기보다 냉동실에 얼려서 드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보통 과일은 갓 따온 신선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디만큼은 예외입니다. 오디에는 C3G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능력이 포도보다 무려 5배나 강합니다. 5배나 더 강력하게 우리 혈관을 청소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분이 오디의 아주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씹어 먹으면 우리 몸이 이걸 다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디를 꽁꽁 얼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 결정이 커지면서 세포벽을 날카롭게 찌르고 부숩니다. 마치 감옥문을 부수고 영양소를 밖으로 자유롭게 끌어내는 것과 같죠. 실제로 오디를 얼려 먹으면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그냥 먹을 때보다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만섭 어르신께서는 그동안 비싼 오디를 제철에만 찾아 드셨는데 냉동 오디가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는 더 좋다는 말에 허탈해하시면서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포도는 껍질째, 오디는 얼려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 내피세포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좁아졌던 혈관 통로가 넓어지고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이 쉬운 방법을 왜 이제야 알았나 싶으시죠? 오늘 이야기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혈관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뇌경색을 막는 기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혈관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혈관벽에 강력한 보호막을 입히고 뇌 속에 숨은 위험 신호를 단번에 알아채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세 번째 혈관 보약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과일처럼 생으로 썰어 드시는 것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아까운 행동입니다. 토마토의 진짜 힘은 뜨거운 열과 좋은 기름이 만났을 때 비로소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붉게 보이는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혈관 속에서 피떡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수천 명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혈액 속에 이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경색에 걸릴 확률이 무려 5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아주 질긴 세포벽 안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냥 드시면 우리 몸이 그 벽을 뚫지 못해 영양소가 대부분 대변으로 빠져나가고 말죠. 그래서 반드시 열을 가해 토마토를 푹 익혀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감옥 같던 세포벽이 흐물흐물해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한 스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기름이라는 택시를 타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김만석 어르신께서는 그동안 설탕을 뿌린 생토마토를 간식으로 드셨다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올리브유에 볶아 드시기 시작하면서 혈압 관리까지 수월해지셨다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먹는 것만큼 중요한 위험신호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이 숟가락을 놓쳤던 그 짧은 순간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여러분은 딱 3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 하고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만 처지거나 얼굴 모양이 비뚤어진다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둘째는 팔입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두 팔을 쭉 뻗어보세요. 한쪽 팔에만 힘이 빠지며 스르르 내려간다면 이건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셋째는 말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같은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발음이 꼬이거나 혀가 굳은 느낌이 든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4시간 반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반드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니 뇌경색이라 불리는 일과성 허열 발작입니다. 이건 증상이 나타났다가 신기하게도 몇 분 혹은 몇 시간 안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아유 잠깐 어지러웠나 보네 혹은 팔에 잠깐 쥐가 났나 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최후 통첩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미니 뇌경색을 겪은 분들의 3분의 1이 조만간 아주 큰 뇌경색을 맞이하게 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뇌혈관 어딘가에 큰 덩어리가 막히기 직전이라는 신호이니 설령 1분 만에 증상이 없어졌더라도 반드시 그 즉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뿐만 아니라 증상이 사라졌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분이 다리가 저리면 허리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한쪽 다리에만 이상이 있다면 그건 척추가 아니라 뇌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척추 질환은 대개 양쪽 다리에 증상이 오지만 뇌경색은 반드시 몸의 한쪽 면에만 집중적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종종걸음으로 변하거나 갑자기
소변을 참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 역시 혈관성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만 나빠지는 게 치매가 아닙니다. 걷는 모양새와 배뇨 습관의 변화도 뇌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꼭 챙겨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혈관벽을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긁어대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소 수치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 수치가 높다면 혈관을 보호하는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즉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70세가 넘으셨다면 심장이 제멋대로 파르르 뛰는 심방세동은 없는지 심전도 검사도 필수입니다. 심장에서 만들어진 작은 피떡이 혈류를 타고 뇌로 날아가 혈관을 막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목 혈관의 상태를 보는 경동맥 초음파와 머릿속 미세혈관을 정밀하게 보는 뇌 MRA 검사까지 함께 챙기신다면 여러분의 뇌 건강은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유치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연구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김만석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며 혈관을 되살렸는지 그 구체적인 일과를 여러분의 시간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왜 하필 아침에 물일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수분이 땀이나 호흡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혈액이 마치 식어버린 죽처럼 걸쭉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혈전이 생기기 딱 좋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물 한 잔이 걸쭉해진 피를 묽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천연 혈액 희석제가 되는 것이죠. 물을 드시고 30분 정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실 때 냉동실에 얼려둔 오디 한 줌을 꺼내세요. 이걸 우유나 두유에 넣고 믹서로 갈아서 시원하게 한 잔 드시는 겁니다. 굳이 녹일 필요 없습니다. 얼어있는 상태 그대로 갈아야 세포벽이 더 잘 파괴되어 영양소가 쏙쏙 흡수됩니다. 식사를 마치셨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실 차례입니다. 30분 정도 평지를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때 중요한 건 강도입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는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에는 숨이 조금 차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가파른 산을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평지를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탄력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점심에는 제가 강조했던 토마토를 활용해 보세요.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볶다가 달걀을 풀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매번 요리하기 번거로우시다면 토마토를 미리 뭉근하게 끓여서 스튜처럼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식사 때마다 한두 숟가락씩 곁들이면 그것만큼 든든한 혈관 보약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후에는 포도나 베리류를 한 줌 챙겨 드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껍질을 절대 뱉지 말고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3번만 신경 써도 여러분의 혈관은 매일 조금씩 젊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뇌경색을 겪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대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큰 도로가 막히면 주변에 작은 우회도로가 생기듯이 뇌도 손상된 부위를 대신할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과일 속 영양소들이
바로 그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훌륭한 자재가 되어줍니다. 실제로 재발률을 30% 이상 낮춘다는 연구도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셔도 되냐고 묻기도 하시죠. 이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어 당분이 혈액 속으로 너무 빠르게 쏟아져 들어갑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오히려 혈관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오디는 당 지수가 낮고 냉동 상태에서 갈아야 흡수가 잘 되기에 예외적으로 권해드리는 겁니다. 포도나 다른 과일은 가급적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영양제로 대신하면 안 되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하지만 천연 과일 속에는 우리가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수백 가지의 미세 영양소들이 서로 어우러져 시너지를 냅니다. 알약 하나가 자연의 복합적인 힘을 이기기는 어렵죠. 다만 혈관 독소인 호모시스테인을 낮추기 위해 비타민 B군 복합제 정도는 과일과 함께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올릴 텐데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과도하게 드시면 좋지 않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일들을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과일 속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분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디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당지수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혈관 염증은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주스처럼 식이섬유를 다 걸러낸 형태가 아니라 생과일 그대로를 적당량 드신다면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혈관 건강의 이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한 이 루틴을 바로 내일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결심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 혹은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그 한 글자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자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댓글을 남긴 다른 분들께도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건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포도와 베리류는 껍질째 드시고 오디는 반드시 얼려서 드시며 토마토는 기름에 볶아 익혀 드십시오. 둘째, 짐상이 없어도 안심하지 말고 얼굴과 팔 그리고 말투의 변화를 살피는 FAST 법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셋째,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과 30분의 평지 걷기를 생활화하여 혈관의 탄력을 지키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던 70로봇의 김만석 어르신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숟가락을 놓칠 정도로 위험했던 그 상황에서 김만석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과일 섭취법과 생활 습관을 정말이지 지독할 정도로 성실하게 지키셨거든요. 아침마다 냉동 오디를 갈아 드시고 점심에는 토마토를 볶아 드시며 매일 거르지 않고 뒷산 대신 평평한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흐른 뒤 어르신이 다시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좁아졌던 혈관 통로의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고 혈관의 탄력을 보여주는 수치 역시 무려 10년이나 젊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치보다 더 놀라운 건 어르신의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던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꾸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답답했는데
요즘은 손주들 이름도 바로바로 나옵니다. 라며 아이처럼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김만석 어르신의 가족분들도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전에는 아버님이 기력이 없으셔서 늘 누워만 계셨는데 이제는 먼저 산책을 나가자고 하실 정도로 활기차지셨다면서 말입니다. 어르신은 이제 동네 노인정에서 혈관 건강 전도사로 불리십니다. 본인이 직접 겪으신 변화를 주변 분들에게 나누며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건강은 결코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비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포도 껍질 한 조각과 토마토 한 알, 그리고 귀찮음을 무릅쓰고 마신 물 한 잔이 쌓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만들고 뇌를 살립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의 나의 생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뇌경색이나 치매는 예고장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건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혈관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혈관 시계는 분명 거꾸로 흐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맑고 깨끗한 혈관이 100세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